방랑자가 발을 들인 이 나라는 무언가 달랐다. 선거 유세차가 천천히 지나쳤다. 방랑자는 멈춰섰다. 후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탐욕도 거짓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저 순수하게 세상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길가의 작은 집 앞에서 한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이 방랑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여행 중이신가요? 괜찮으시면 안에서 쉬어가세요. 티 없이 맑은 이 마을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독하게 고요한 눈빛. 사나운 맹수가 평생의 사냥을 끝내고 스스로 이빨을 뽑은 채 박제가 된 듯한 기묘한 위화감을 가진 여인이었다. 감사합니다. 방랑자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다다미방 한편에 흰 유카타를 입은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방금 문을 열어준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손을 잡았다. 방랑자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나라를 걷다 보니 참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소식도 없고 선거 후보들도 예전과 다르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깊게 패인 주림 사이로 온기 있는 눈빛이 흘렀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쁜 사람들이 알아서 물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노인이 가볍게 웃었다. 곁에 앉은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방랑자의 시선이 잠시 여인에게 향했다. 두 분 부부이신가요? 오래됐지요. 실례지만 사모님이 많이 동안이시네요. 노인이 흐뭇하게 웃었다. 제복이지요. 저만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노인의 손을 조금 더 꼭 쥐었다. 짧은 시간이 흘렀다. 방랑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떠날 시간이었다. 쉬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이 바라보며 눈짓했다. 여인이 조용히 일어나 방 한편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가져왔다. 갈 길이 심심하시면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인이 두 손으로 책을 건넸다. 방랑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인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방랑자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다. 방랑자는 집을 나섰다. 여인이 집 앞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것을 고개 숙여 배웅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로 희미하게 들렸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방랑자는 책을 펼쳤다. 책은 일기 형식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와 사귄 지 100일. 그날 나는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그런데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그녀가 있었다. 그녀를 쫓아다닌 질 나쁜 선배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리고 보았다. 그녀가 그 선배를 먹어치우는 모습을.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봤구나. 무섭지 않아? 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널 떠나고 싶지 않아. 그녀가 한참 나를 바라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알아갔다. 사람의 식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간식이라고 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사람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한계에 다다를 때마다 그녀는 혼자 밤을 버텼다. 어느 날 밤 그 방송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 뉴스에서는 연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 먹는 건 어때? 따뜻한 제안이 아니었다. 차갑게 계산된 말이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허락이 아니라 명분이라는 것을. 맛없어. 나쁜 놈은 특히 맛이 없어.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왜 저걸 먹어야 돼? 그래도 기왕 먹어야 한다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로 채우는 건 어떨까? 어차피 당신은 먹어야 하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니까. 그녀가 한참 나를 바라봤다.
보석 같은 눈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히어로? 내가? 내가 골라줄게. 넌 먹기만 해.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말했다. 평생 내 옆에 있어야 해. 그게 조건이야.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뒷골목의 범죄자들이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대담하게 더 큰 악을 노리기 시작했다. 연수, 광, 조폭 두목, 그리고 돈과 권력을 등에 업고 뒤에서 세상을 쥐고 흔들던 자들. 그들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졌다. 잘했어. 이번에 먹은 녀석, 여대학생에게 먹이고 고 무죄 받고 살던 재벌 3세였거든. 쨍이라 그런가 냄새 별로였어. 그래도 배는 찼고. 그녀는 태연했다. 나는 그런 그녀 옆에서 밥을 해줬다. 그녀에겐 간식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죄를 짓고 권력 뒤에 숨어있는 자들.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낼 방법을 찾았다. 다음 달에 다 모인대. 한자리에. 우리 때문에 무서워서 해결책을 모의하나 봐. 뷔페잖아, 그거. 그녀가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세상은 난리가 났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누가 그들을 치워버렸는지. 세월이 흘렀다. 세상이 생각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죄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권력을 내려놨다. 깨끗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무도 왜 그런지 몰랐다. 이봐, 또 스스로 물러났어. 네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해. 우리가 만든 거야.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말없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거날 우리는 함께 투표했다. 그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들은 진짜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늙어갔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때때로 나를 슬프게 했다. 늙지 않는다고 젊은 시절에 웃으며 이야기했기에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슬픈 건 다른 이유였다. 나 없이 그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슬펐다. 내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잡아줬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한 일은 선이었을까 악이었을까. 하지만 그녀가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비어 있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구한 게 아니라 그저 살인을 저지른 거겠지?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나도 바뀌었고. 노인이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래야 지옥에 가더라도 널 다시 만날 테니까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내 사랑. 노인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갔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기다려. 금방 갈게. 천천히 여인은 노인을 삼켰다. 그녀만이 할 수 있는 그를 위한 장례식이었다. 그리고 눈을 감자 스스로의 세포를 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안쪽부터 무너져 내렸다.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수축하며 서로를 삼켜갔다. 고통이 아니었다. 그의 맛이 온몸에 스며드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마지막 세포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웃었다. 방랑자는 책을 덮고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황금빛 채가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뿐이었다. 방랑자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들린 일기를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은 선이었을까 악이었을까. 하지만 그녀가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세계는 평화로웠다. 범죄도 없었고 썩은 권력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세상이 바뀌었는지, 어둠 속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세상은 과연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방랑자는 다시 자신의 여행을 이어간다.